동네방네 톡톡톡 매일 즐겁게 들어 행복한 생활 언제든 함께 나눠 숲속마을 작은 도서관 이곳에서 모두 만나요. 동네방네 톡톡. 동네방네 톡톡은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입니다. 지금 보시는 방송은 구미시 강동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 밀착형 방송, 구미의 유일한 마을 미디어이고요. 저는 보는 라디오 동네방네 톡톡 진행자 김정락입니다. 동네방네 톡톡 보는 라디오 8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 이 관객 뭐 공개 방송 같아요. 이렇게 좀 카메라 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마을에서 방송 활동하는 주민들 만났는데요. 오늘은 이웃도 아니에요. 같은 동네예요, 그죠? 네, 알고 윤리동에서 보면. 왔습니다. 네, 우리 같은 동에 사시는 주민 한 분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우리 특별히 2MC인데요. 은하수님 나와 계시고요. 또 뵐게요. 네. 또 뵙습니다. 긴장했어요. 긴장했어요? 오랜만에 나와서 긴장했어요. 아, 그래요? 오늘의 주인공 이웃 마을 주민이자 우리 마을 주민이자 열심히 직장 생활하시는 직장인 전승조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제가 2002년에 월드컵 4강의 꿈이 이루어진 이후에 약 20년 만에 꿈을 이뤘습니다. 방송 출연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년 만에 방송 그때 하셨어요 그러면은? 아니요, 4강 우리나라가 올라간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꿈을 이루었죠. 그때 꿈을 이뤘다. 예. 그러시구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 방송이 좀 유명하긴 하죠. 예, 좀 간혹 옆에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웃 마을까지 소문도 나고 하는데요. 이렇게 출연해 주셨을 때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먼저 합니다. 본인 소개를 스스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뭐 가정에서는 대학생 딸을 둔 아빠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뭐 2년 전까지 그 좀 있어 보이죠, 스마트 팩토리 네. 추진하다가 네. 지금은 회사에서 투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스마트 팩토리 우리나라 말로 뭐 공장 자동화 이런 건가요? 뭡니까? 뭐 지능형 공장 정도로 지능형 공장.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는 부동산 투자합니까? 그럴 돈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직장인이시죠? 네. 우리 방송에서 어느 직장에 다니시는지 말씀하셔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아무 상관 없습니다. 우리- 국정원 다니는 건 아니라서요.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요즘에 예. 국정원 끝발이 좋아서 예. 요즘에는 아주 그냥 나 국정원이야 이래도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국정원에 다니지는 않고요. 네. 저기 LG 이노텍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LG 이노텍은 혹시 뭘 만드는 회사예요? 그 주요 제품은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지금도 있는 장비들 중에 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이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게 주된 사업이고요. 이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의 좀 확장선상에서 자동차에도 카메라가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은 이제 블랙박스나 그리고 후방 카메라, 그리고 요즘 이제 사이드 미러들도 점점 이 카메라로 대체되고 있죠. 이 거울을 다는 대신에 네. 뭐 이런 차량에 들어가는 카메라도 이제 사업을 시도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반도체에 들어가는 기판류들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상당히 많은 제품들의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구나. 꿀 보이스로 설명을 아주 잘해 주시는 걸로 봐서는 평범한 회사만 다니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다른 활동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이제 제가 좀 난잡한 사생활을 좀 밝혀야 되나요? 뭐 우선은 음악 활동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교회 성가대에서 처음 접한 음악이 한 35년 정도 이어지면서 뭐 합창단이나 뭐 아니면 악기 중에 색소폰, 기타
뭐 이런 악기 동아리들도 뭐 활동을 해왔었고요. 네. 제가 이제 지금은 52인데 45세 때는 제 인생을 90살로 보고 이제 반환점을 도는 나이다 해가지고 하프 타임이라고 타이틀 붙여가지고 제 개인 콘서트도 카페 빌려가지고 해봤어요. 그리고 뭐 운동은 다들 재밌게 사시네. 재밌어야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교회 오빠네, 교회 오빠. 그리고 운동은 뭐 흔히들 뭐 즐기고 있거나 즐기는 운동들, 뭐 네. 축구, 골프, 당구 이런 것도 뭐 해왔었고. 그리고 한 3년 전부터는 이제 뭐 복싱을 한번 해봤어요. 복싱을 하거나 재작년에는 클라이밍을 한번 해봤어요. 암벽 등반을. 암벽 등반. 네. 네. 그런데 갔더니 이제 최고령이더라고요. 하는 사람 중에. 네. 올해는 또 야구 동호회 가입해서 주말에 좀 야구를 즐겨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글도 좀 쓰는데요. 뭐 네. SNS도 좀 활용을 하고 뭐 대학 때도 가끔 이제 학보사나 이런데 글도 좀 썼었고 네. 좀 오래전에는 책도 한 권 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별걸 다 하시네. 제가 좀 호기심이 많아서요. 네. 그때 하고 싶은 거는 그냥 주저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가 아마 작년에 그 네. 문화도시 추진단 네. 활동하면서 우리 지금 진행하시는 우리 네. 목사님도 네. 만나게 됐죠. 네, 네. 좀 난잡하죠. 잘 듣고 있습니다. 사실 그 외에도 더 난잡한 사생활이 많은데 오늘은 이쯤에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걸 다 하시네 진짜. 다재다능 뭐 팔방미인 이렇네요. 팔방미인은 굶어 죽는다. 아사 직전입니다. 그렇군요. 노래도 하시니까 버스킹도 하세요? 예, 뭐 저는 그냥 제가 생각날 때 생각나는 곳에서 네. 한 번씩 그냥 노래를 하는데요. 물론 네. 집에서도 그냥 많이 부르고 네. 퇴근할 때 차 속에서도 부르고 그리고 차 속에서 아마 이런 공간들은 버스킹하는 사람들이 좋아요? 좋을 거예요. 저기 차 속에서 부르는 거 되게 재밌죠. 차 속에 저 드라이브 하다 이거 운전하다가 예, 뭐 잠깐 주차하고 하는 것도 괜찮고 제가 좋았었던 그 공연 장소는 네. 이게 강동복지회관. 네네. 강동복지회관 거기 비어 있을 때 되게 많거든요. 네. 거기 2층에 올라가 가지고 네. 거기에서 그 앞에 천생산을 바라보면서 네. 노래하면 기분 되게 좋아요. 스피커 갖다 놓고 하나요? 아니면은 그렇죠. 앰프는 갖다 놓고. 갖다 놓고. 예. 시끄럽다 안 그래? 그 거기에 도서관 거의, 있잖아, 도서관. 거의 대부분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요. 네, 거의 도서관이 네. 한가합니다. 그리고 그때 했을 때는 아마 제가 추석 때 사람 거기 문 닫혀 있을 때 닫혀 있을 때. 예, 네, 그때 네. 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재작년이었나요? 그 낙동강변에 네. 비 오고 난 다음에 그때 네. 강변에 나가서 혼자 부르는데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혼자. 예. 괜찮으세요? 혼자 노래하고 다니시면? 뭐 노래하는 걸 가족들은 좋아하니까요. 가족들은 뭐라 그래요? 좋아합니다. 저희 딸 같은 경우는 네. 딸도 노래를 좋아하고 네. 그래서 같이 아빠랑 같이 뛰어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요? 예. 오, 좋네. 그 정기적으로 버스킹 하시나요? 어때요? 아직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네. 버스킹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네. 랜덤하고 좀 임의적인 성격이 있어야 좀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냥 내킬 때 내키는 곳에 가가지고 하는 편이고, 자유롭게. 예. 얼마 전에 뭐 한 군데에서 정기적으로 와서 좀 노래를 불러달라는 요청은 있었는데 그래요? 제가 뭐 전문 가수는 아니라서 네. 뭐 레퍼토리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아직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아니 레파토리 시간이 얼마나 돼요? 한 3, 40분 돼요? 그때 45세 때 할 때는 한 2시간은 했어요. 오, 그럼 뭐 노래 잘하시네. 우리 마을에서 한번 하셔도 되겠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초청해 주신다면 이 자신감은 뭔지 도대체. 옆에서 듣고 있는데 목소리 참 감미로우세요. 네. 그 목소리로 노래 한 곡 제가 신청드려도 될까요? 이런 좀 민망할 수 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아름다운 진행자분께서 청을 해주시니 짜여진 각본대로 네.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첫 노래는 그럼 이문세가 불렀던 여러분들이 익숙하고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곡으로 광화문 연가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그 동안에는 신청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라디오에는 틀었거든요. 네. 이제 유튜브는 안 틀어요. 조금 위험해서 안 틀는데 이게 직접 부른 거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죠? 예, 예.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라이브로 게스트의 노래를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 인기곡이죠, 이 곡. 네, 상위에 랭크돼 있는. 저도 많이 불러봤어요. 아 그래요? 네, 휘파람만 부른 게 아니구나. 그럼 같이 노래방 하시는 좋아. 걸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객 전성조 씨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곡은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관객이 있으니까 좋네.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덕수궁 돌담길엔 아직 남아 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청동길엔 아직 남아 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면 눈 내린 광화문 내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청동길엔 아직 남아 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면 눈 내린 광화문 내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청동길엔 아직 남아 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한번만 보여줘도 기분이 다르네. 기분이 다르네. 짱 멋지세요. 연기력 좋으셨네. 아니 진심이에요. 정말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래는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은 종교 생활을 하진 않는데 제가 중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그 베이스 파트를 담당하는 선배한테 그때 이제 발성법을 좀 배우고 아마 그때부터 제 음악 인생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예, 어릴 때부터. 몇 학년 때죠, 그때가? 중2 때였던 것 같아요. 중2. 예. 중2 때.
대부분 중2쯤 되면 기타 배우기 시작하죠. 아 그때. 교회에서 보통 제가 딸한테도 좀 교회 다니는 걸 추천했던 게 네, 우리나라에서 교회만큼 문화적인 풍요로움이 있는 곳이 좀 드물어요. 맞아요. 음악도 그렇고 뭐 미술도 그렇고 네. 다양한 활동들이 되게 많죠. 네. 하여튼 다음 노래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다른 얘기 해볼까요? 예. 그 구미시 문화도시 시민추진위원이시잖아요. 예예. 그 우리는 문화 시민입니다. 그죠? 아뭐 이거 저희 하나의 우리 문화를 창조해 가는 거니까. 예 그렇죠. 뭐 그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문화 시민이고요. 사실 문화 시민이 아닌 사람이 없죠. 다 정도나 취향이나 이런 게 다를 뿐이지 네. 각자의 문화들은 다 있으니까요. 네네 그렇죠. 그럼 문화도시가 뭔가요? 구미시가 그 동안에 이제 3번 떨어졌잖아요. 3번 네. 경쟁해서 3번 떨어진 상태고 예. 또 내년에 올해 또 도전한다 그러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법정 문화도시 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 그 법정 문화도시라는 말이 좀 유치하다는 생각을 해요. 문화가 뭔지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저희가 생활하고 활동하는 그 정신적인 모든 산물들, 네. 물리적이건 아니면 정신 그 자체의 산물이건 네. 모든 걸 다 문화라고 하는데 그게 사전적인 정의인데 이걸 법으로 어느 도시가 문화도시라고 지정한다는 게 되게 이상하죠. 이미 구미는 네. 시민들이 이제 오랜 시간을 생활을 하면서 나름의 문화를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다만 그 시민들이 살면서 바라고 기대하는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 아쉬울 뿐이지 문화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문화를 같이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관에서만 공공부문에서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시민들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서로 시민과 공공이 같이 뜻과 힘을 모아서 네. 추진해 나가면은 아마 구미가 문화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구미가 지금 법정 문화도시에서 3번 떨어졌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는 네. 뭐 코펜하겐, 뭐 비엔나, 음흠. 프랑크푸르트 이런 나라들 법정 문화도시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도시가 아니니까 그렇죠. 아 물론 그렇죠. 거기에서는 법으로 문화도시라고 지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서 제가 공연한 말 같지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네. 그냥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면 되는 거지 그렇죠. 꼭 법으로 문화도시라고 지정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음. 그래서 사실 누가 더 문화스럽냐 더 높은 수준이냐를 따지는 걸 떠나서 그냥 구미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 이걸 만들면은 법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미시 문화복지국장은 듣기가 좀 거북하겠어요. 3번 떨어지고 지금 이제 4번째 도전하는데 되기는 돼야 되는데 그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네. 저는 일반 시민 입장이라서 음흠. 구미가 법정 문화도시가 되는 거에는 그 자체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웃끼리 모여서 방송을 찍고 대화하고 네. 이러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죠. 이게 꼭 법정 문화도시라고 한다 해서 음흠. 뭐 그렇게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법정 문화도시 하면 왠지 우리랑은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뭔가 좀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 부분이 있어요. 네. 오늘 저희 도서관 봉사하고 있었는데 남편분께서 여기 아파트 사시는데 울산에서 오고 가시는 그 아내분이 계시더라고요. 직장이 그러니까 남편분 직장 때문에 오케이. 남편분만 와 계시고 오고 가고 하시는데 네. 아파트를 둘러보시다가 도서관이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올라오셨더라고요. 어허. 그러니까 오셔서 그분 성함도 아직 잘 몰라요. 모른데 오셔서 한 2시간 동안 수다를 떨고 가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낯선 분이라도 이렇게 서슴지 않게 들어와서 서로 대화하고 갈 수 있는 이런 작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문화의 시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부에 와닿는 문화의 시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까이 있는 문화. 예. 자부심이 좀 생겼겠네요.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유튜브 방송도 좀 PR을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네. 그럼 구독수 하나 늘어나는 거네요.
확인해 봐야지. 구독을 안 시켰네요. 그러면 문화도시 시민추진단에서는 혹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아, 예. 그 시민 추진단 내 소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소그룹 중에 저 정주 여건 그러니까 음흠. 뭐 정주라는 게 이제 정착해서 살기 좋은 그런 여건들 만드는 그 스터디 활동을 하는 소그룹에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시민 추진단을 하면서 소그룹 활동 외에 작년 그 9월에 음흠. 세종 정부 청사에 가서 네. 구미시 문화 추진 계획 그게 이제 법정 문화도시 도전하는 그 발표였죠. PT를 하셨죠? 예예. 네. 뭐 그것도 작년에 했었습니다. 문체부에서. 예예. 네, 그랬군요. 그럼 문체부 지정 법정 문화도시로 구미시가 지정이 되면 저희가 와닿는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요? 예. 법정 문화도시가 로 지정이 되면은 5년에 거쳐서 200억 원까지 그 도시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연간으로 환산하면은 1년에 한 40억 원 정도가 되겠고요. 40억 원 정도면은 구미 인구 40만으로 나눴을 때 음흠. 인당 10,000원 정도 해마다 얼마 안 되네. 그런 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물론 현금으로 주지는 않겠지만요. 네. 다 하셨어요? 아 계속 기억해야 되네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미시 올해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얼마죠? 2조 원에 육박한다고 들었습니다. 2조 원. 예, 문화도시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네. 문화가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도 문화고 외식도 문화고 네. 조직에도 문화가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문화예요. 맞아요. 그렇게 보면은 구미의 예산 2조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되게 많거든요. 당장에 시민들이 되게 불편하다고 예전에 설문조사 결과를 봤는데 네. 가장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구미 대중교통이 좀 편하지 않나요? 아 구미에 있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이쪽 진평인동 이쪽에서 도량까지 가려 그러면요. 버스가 빙빙 돌아서 돈다 말이죠. 예. 예. 노선 시간도 그렇게 많이 횟수도 네. 많이 배정돼 있지 않고 네. 그 노선도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게 운영이 되거든요. 좀 그리고 삥삥 도는 문제도 있는데 어허. 요즘 앱 보고 시간 맞춰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정류장에 나가면 첫 버스는 내가 맞춰서 탈 수 있는데 환승할 때 3, 40분씩 기다려야 돼서 환승하는 문제는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김장호 구미시장님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 문제. 네, 그래서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문화도시와 네. 그리고 그로 인한 법정 문화도시가 됐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 그리고 저는 이제 구미시의 예산 이걸로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법정 문화도시가 됐을 적에 1년에 40억 원 가지고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 생활의 모든 것들이 문화라고 한다면은 네. 연간 2조 원의 구미시 예산이 결국은 사람들의 삶의 질에 곧 문화에 투자가 돼야 될 거거든요. 네. 40억 원에 도전하는 것보다는 2조 원을 어떻게 잘 쓸 것이냐. 아하. 이거를 고민하는 게 훨씬 그렇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파리에 있는 세느강변은 사람들이 되게 걷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구미에 있는 낙동강변을 걷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럴 수 없게 돼 있잖아. 예. 그기가. 그리고 그 주변 환경이 네네. 사실 구미는 가장 좋은 곳에 공단들이 위치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강변에 공장들이 위치해 있죠. 네. 그 정주여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예전에는 그 산업이 발전이 필요할 때는 용수를 활용하기 좋은 네네. 그 강변 근처에 그렇죠. 공장들을 입점을 시켰다고 한다면은 네. 지금 이제 사람들의 삶의 질을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걷기 좋은 도시, 세느강변처럼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곧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고 할 때 40억 원으로는 그런 강변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근데 2조 원이라면 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어허.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중교통 문제 이런 부분들도 40억 원 가지고는 굉장히 하기 힘들어요. 근데 2조 원으로는 가능한 얘기가 될 거고요. 네네. 물론 뭐 복지 예산이나 다양한 예산들이 있겠지만 네.
곧 저희가 유럽을 왜 여행하나를 곰곰 생각을 해보면은 유럽에 꼭 무슨 축제나 이런 걸 보러 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살고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들, 거리, 도로, 그리고 자연환경 이런 것들을 보러 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는 구미에서는 얼마 전에 지금 아파트가 금오산 환경을 가리면서 은평동 예, 올라가고 올라가고 있죠. 있죠 지금. 네. 그런 거를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높은 곳에 살면서 음. 그 몇 시간씩 조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대신에 그 돈으로 사는 대신에 네. 그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조망권을 잃고 있는 거죠. 음. 저희가 유럽에 가면은 뻥 뚫린 도시들 음흠. 그리고 예쁜 건물들 사람들하고 왠지 친밀감 있는 거리들 음. 이런 거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2조 원으로 매년 2조 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말씀하세요. 그럼 이 2조 원을 그런 곳에 쓸 수 있도록 하려면 누구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나? 김장호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세느강 얘기 나왔으니까 뭐 모르겠어요. 다 좋고 다 나쁠 수는 없지만 그쪽 사람들은 사람 중심의 정책과 제도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표 중심의 정책과 돈을 사용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나라 강수욕 잘 안 하잖아요. 요즘에는. 거기는 세느강은 강수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그 파리 시장이 엄청난 모래를 돈을 들여서 갖다 부어서 강 주변에서 강수욕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보통 그 나라 사람들이 한 달 이상씩 지중해 연안으로 휴가를 가는데 그렇게 휴가를 가지 못하는 파리에 있는 가난한 시민을 위해서 그들도 여름을 즐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세금을 거기다 쓰는 거죠. 네, 그런 방식의 사람 중심의 도시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하이델베르크시 같은 경우에는 하이델베르크시가 600년이 넘었는데요. 도시가 그때 600년 때 슬로건이 뭐였느냐면 발전은 이제 그만 그대로 지키자는 거죠. 네, 그런 어떤 사람 중심, 전통 중심 이런 것들이 없는 나라 너무나 우리 현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건축할 때 아마 이렇게 바람길을 막지 않도록 조망권을 막지 않도록 하는 설계를 허가해 주는 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조례로 그걸 정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바람길도 이렇게 쫙 금오산에서 내려오는 바람길을 막는 건물은 쓸 수 없다. 이런 것도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돼 있잖아요. 우리 건물 짓는데 색깔 안 정해 놓잖아요. 그 색깔 정해야 되거든 다. 선진국들 다 정해요. 그거 색깔 아니면 칠할 수가 없도록 만드는데 그런 게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 얘기하다가 뭐 이제 정책 얘기로 넘어갔다가 이제 곧 있으면 정치 얘기 나오면 싸웁니다 이제. 사실 저기 잠깐 그 다른 생각을 해보면요. 네. 제가 문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좀 해요. 네. 구미에 미술관이 생기면 좋겠다. 그리고 뭐 축제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제가 그런 분들한테 한번 되물어보거든요. 저도 구미에 미술관 있으면 좋긴 하겠어요. 근데 구미에 미술관 짓는 비용이 얼마 들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1년에 미술관 가는 횟수와 쇼핑하러 대구에 백화점 가는 횟수가 어느 게 더 많을까요? 당연히 쇼핑하러 가는 게 많겠죠. 예, 어느 게 더 효과적인 투자냐, 효율적인 투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구미에서 오피니언 리더들이 아마 주로 그런 축들을 형성하고 있지 않을까. 네. 미술관 하면 되게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쇼핑 시설도 인근에 없다. 없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문화라는 거를 너무 거창하고 뭐 예술 중심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같은 예산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에 정말로 필요하고 진짜 유용한 것들을 공급한다고 하면은 그게 우리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쇼핑 시설 큰 거 있잖아요. 또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세 개 나란히 그렇게 있잖아요. 아 있죠. 있는데 아마 목사님도 잠깐 있는데. 얘기하신 게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생활용품들 네. 간단한 거 음식료품들 사기에는 괜찮지만 어느 날 이제 생일이 왔다거나 이런 때 좀 괜찮은 선물 하나 해줄거나 이럴 때 하려고 쇼핑을 하러 가려고 그러면은 네. 마땅히 갈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 1년에 이제 몇 번 정도씩을 대구로 가죠. 사실 그게 뮤지컬 보러 가는 횟수나
갤러리 미술관에 가는 횟수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네, 더 효율적인 거, 효과적인 거, 있어 보이는 것보다는. 신세계 백화점 하나 유치하면 되겠네. 이제 그 신세계가 올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네.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구미 인근에 아울렛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기 김천 바로 넘어가서 네, 네. 모다 아울렛. 네.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구미 지역의 일부에서 네. 반대를 하는 통에 음흠. 대다수 사람들은 요구를 하지만 일부에서 음. 반대를 하는데 그분들이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음흠. 그 반대 때문에 못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래서 팩트예요. 팩트만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이거는 제가 취재를 한 건 아니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카드라 네. 통신에서 네. 알겠습니다. 문화도시 추진단 일하시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문체부 가서 PT 하셨죠. 또 여기 구미 시청에서 오셔서 PT 하셨죠. 그 전에 또 이제 시민 간사로서 예.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요. 잠시 쉬어가는 겸 해서 이번에는 어떤 노래 두 번째 곡은 어떤 노래 준비해 오셨습니까? 두 번째 곡은 제가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 네. 김광석의 나무라는 곡입니다. 네. 전성조 씨의 두 번째 노래는 김광석의 나무입니다. 그 뜨겠나 아직 뜨지 않은 건 아니 뜨셨나요? 가수로서는 아직 안 뜨셨나요? 저는 가수라고 하는 게 되게 민망하고요. 어쨌든 동네 가수. 동네 가수라고 하는 것마저도 좀 부담스럽고 네. 그냥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 정도.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 예. 어쨌든 좋습니다.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은 빛 속에 서서 젖는 나무를 보며 눈부신 햇빛과 개인 하늘을 나는 잊었어. 누구 하나 나를 찾지도 기다리지도 않소. 한결같은 망각 속에 나는 움직이지 않아도 좋소. 나는 소리쳐 부르지 않아도 좋소. 시작도 끝도 없는 나의 침묵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오.
무서운 것이 내게는 없어. 누구에게 감사받을 생각 없이 나는 나에게 황홀을 느낄 뿐이요. 나는 하늘을 찌를 때까지 잘하려고 하오. 무성한 가지와 그늘을 별려하오. 나는 하늘을 찌를 때까지 잘하려고 하오. 무성한 가지와 그늘을 별려하오. 아이고 좀 무거운 얘기 했나요 그 동안에? 우리 무거웠습니까? 좀 무거웠나요? 저는 가벼웠는데. 가벼웠어요? 네. 그럼 무거운 얘기 좀 할까요? 어떻습니까? 승조 씨가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 너무 거창한가요? 더 무거운 얘기로 가시는데요. 글쎄요, 뭐 제 인생을 관통할 만한 그런 삶의 철학은 없고요. 네. 뭐 그때 꽂히는 것들이 있고, 뭐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네. 적용되는 기준들은 뭐 매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음. 좀 과학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에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람들한테 드는 생각은 네. 사람이라는 게 뭐 이기심 이타심 얘기하지만 사실 모두가 다 이기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예, 아마 그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마치 테레사 수녀처럼 저는 이 이기심이라는 게 자기가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자기를 스스로 행동하는 거라고 본다면은 사실 테레사 수녀한테 남 삥 뜯어가지고 부자 되라 그러면은 네. 엄청 불편해서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냥 남한테 베푸는 게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좋은 거. 예, 정말로 우리가 좀 비난하면서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남의 것을 뺏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이러면서 이제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비난을 하기도 하는데 어찌 보면 자기가 가장 편안한 상태로 살아가고 행동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다 이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그 이기심이 이제 가치 좋은 협력적인 이기심하고 그리고 남은 아무래도 상관없고 나만 더 좋으면 돼. 특히나 경제적인 이익이나 네.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걸 좀 배타적인 이기심으로 나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배타적 이기심. 예. 배타적인 이기심. 그래서 이 사회와 교육이 지향해야 될 바는 그렇게 협력적 이기심을 가진 사람들, 곧 남과 어울리고 같이 즐거우면서 만족을 느끼고 네. 이런 소양을 키워나가는 게 이 사회와 교육의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관심은 아까 합리적인 사고, 예, 예. 합리적인 논법 뭐 이런 거요. 그다음 과학적인 사고, 과학적인 삶의 방식 그런 거죠. 합리성 하면 데카르트 아닙니까? 네? 예, 많은 철학자들이 합리적이고 다 나름으로는 합리적이죠. 합리적이죠. 예. 다 과학적이고. 예. 왜냐하면 뭐 그 공부가 합리적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 네. 그러면 전승조 씨가 생각하는 합리적 사고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사실 그 합리적인 사고를
뭐 합리적인 사고라는 말이 곧 과학적인 사고하고 같을 거예요. 그렇죠. 맥락을 같이 하죠. 예, 같을 건데 제가 생각하는 비합리적인 사고의 사례를 들어서 어떤 게 이제 합리적인 사고인지 뭐 나름으로 좀 정의를 해본다면은 왜 혈액형별 성격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 혈액형별 성격이라는 게 굉장히 비과학적인 얘기거든요. 네. 혈액형이라는 거는 이 응지번이 되는 그 단백질의 당단백질의 음흠. 유무를 가지고 음. 혈액형을 결정을 하는 거고 성격이라는 거는 사람의 사고와 관련된 거거든요. 네. 그럼 그 당단백질이 사람의 사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음흠. 아, 우리 따님 믿는구나.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게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사실 우스갯소리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 혈액형 때문에 네. 결혼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B형이라는 이유로 아, 여자들이 거부해가지고 그게 그런 건 가끔 시사 프로나 이런 데서 소개가 됩니다. 네. 비과학적인 사고들이 굉장히 사회에 악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또 이제 달리 좀 재밌는 얘기로 한다면은 22년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과 네, 네. 22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은 364일 차인데 아, 친구가 되겠죠. 나이 같죠? 네. 근데 22년 12월 31일생과 23년 1월 1일생은 한 살 차이야. 하루 차인데 한 살 차이야. 말로 오면은 이놈의 자식이 버릇없네 이럴 거예요. 364일은 친구가 되고 하루 차이나. 1일은 형 동생이 된다는 거 굉장히 비합리적이죠. 그리고 뭐 종교를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2000년이라고 하는 건 서기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아마 2000년이었고 지금 이제 2023년인 것도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23년일 겁니다. 약. 예. 정확하게는 몰라요. 약. 예. 근데 예전에 2000년이 될 적에 많은 지구인들이 공포에 떨었어요. 자기는 예수를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태어날로부터 시간의 흐름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도 2000년이 되면 다들 세상이 어떻게 될 것처럼 걱정을 했었죠. 비과학적인 사고, 비합리적인 사고에서 기인한 것들이죠. 그리고 좀 시사적인 문제로 얘기를 해본다 그러면은 네.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을 적에 모 그 시장 후보께서 디즈니 월드 얘기를 했었어요. 신문에 나오고 그랬죠. 네. 근데 그걸 듣자마자 저런 헛소리를 하다니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유는 경제라는 건 수요와 공급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과연 구미가 그만한 시장이 될까? 네. 세계 각지에 있는 디즈니 월드, 디즈니랜드를 생각을 해보면은 누구나 다 아는 세계적인 도시에만 있어요. 네. 근데 구미가 그만한 시장이 될까? 인구 최소 몇백만 이상이 있는 도시라야 기본적인 그 수요를 가지게 되고 타지에서 뭐 비행기를 타고 오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건 하는 관광객들로 나머지 시장을 형성을 할 텐데 네. 수요에도 맞지 않고 공급 측면에서도 에버랜드도 알바 쓰기가 힘들어요. 서울 그 가까이 있는데도 서울에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도 근데 여기 구미에 디즈니 월드, 디즈니랜드가 오면은 과연 일할 사람은 있을까? 아하. 그러면 서울에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하려고 내려올까요? 음.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이걸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고 합리적으로 추측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얼마나 허황된 얘기인지를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좀 비합리적인 사고의 사례를 가지고 네. 제가 생각하는 합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 사회가 비합리적이다 이 말이죠. 대체적으로. 다소 그런 경향이 있죠. 다소 그런 경향이 있다. 근데 제가 저희 식구들이랑 여행을 다니면 네. 아래쪽 남해 가는 것도 한 3시간 반 안쪽 위에 평창 강원도 가는 것도 3시간 반이면 가고 네. 지리적 조건으로 봤을 때 구미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통 상황으로 봤을 네, 때. 그래서 사방팔방에서 다 몰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구미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사고는 카더라 통신에 제가 들은 건데 아하. 하루에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횟수가 좀 제한이 있대요. 아하. 그러니까 합리적인 횟수를 하면 할수록 음. 뒤로 가는 합리적인 사고가 합리적이 아닌 사고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뭐 음. 유명하신 분들이 옷은 단색으로 입고 음. 뭐 자질구레한 거는 자기가 직접 구매 안 하고 음. 그 구매를 하면서도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음. 옷을 고르면서도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음. 그런 사고들을 배제하고 정말 중요한 부분에 음. 합리적인 사고를 쏟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저는 지금은 저희 아이들과의 음. 대화에서 음. 가장 합리적인 사고를 하려고 음.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조 씨는 늘 합리적으로 사고 갈 것 같아요 보니까. 사실 합리라는 게 음. 그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그 과학자가 음. 리차드 파이만은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이렇게 시간이 예, 그러죠. 다음 기회에 네. 책 이야기하는 거 재밌겠다. 2부로 또 한 번 더. 그때 노래는 없는 걸로요. 아 벌써 시간이 음. 이렇게 방송 문 닫을 시간 가까이 왔습니다. 네, 너무 아쉬우니까 네.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녹화하러 오기 전에 네. 양치를 급히 했는데 음. 하다 보니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거품이 안 나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네. 바라보니 이 핸드크림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속은 좀 되게 불편해졌고요. 그러고 어서 뱉어내고 그리고 치약으로 한 2번 정도를 하고 왔는데 네. 지금 상태는 되게 안 좋습니다만 그래도 또 이렇게 청해 주시니 네. 마지막에 한 곡을 해볼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곡은 제가 작년에 학서지에 갔을 적에 버스킹을 했는데 그때 중학생들이 있었어요. 네. 중학생들이 있어서 너희들 다 힘내. 그리고 너희들 다 생각하는 거 할 수 있어. 그렇게 응원을 해주면서 불러줬던 곡입니다. 네. 강산의 넌 할 수 있어. 네. 강산의 넌 할 수 있어. 오늘 마지막 노래입니다. 이 방송 보고 있을 주민 여러분들과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선물하는 노래입니다. 강산의 넌 할 수 있어. 후회하고 있다면 깨끗이 잊어버려.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다짐한 일이야. 후회하지 않는다면 소중하게 간직해. 언젠가 웃으며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너를 둘러싼 그 모든 이유가 견딜 수 없이 너무 힘들다 해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어려워마 두려워마 아무것도 아니야.
천천히 눈을 감고 다시 생각해 보는 거야. 세상이 너를 무릎 꿇게 하여도 당당히 네 꿈을 펼쳐 보여줘.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노래 감사합니다. 우리 또 기회를 잡아서 우리 마을 방송에 노래 안 하신다 그랬는데 노래를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또 우리 책 읽은 이야기 가지고 합리적인 토론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마을 미디어 동네방네 톡톡에 출연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좀 허접한 장비에 스튜디오 방음 안 되는 스튜디오에 사람만 아주 좋은 사람들만 모여 있죠. 네, 어떻든 제가 이렇게 같이 하게 된 것만으로도 되게 영광인데요. 네, 이런 생각들을 좀 해요. 그 방청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세계적인 언론사들, 언론 매체들 생각해 보면은 어디가 떠오르실지 모르겠는데 뉴욕 타임즈, 시카고 트리뷴, 런던 타임즈 이런 게 다 네. 국가 단위가 아니고 지역 매체들이에요. 지자체가 일찍 발전했던, 지방들이 발전했던 나라들의 네. 특징인 거죠. 네네. 이렇게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얘기할 수 있고 의견들을 나누고 그리고 의견을 모아가고 이런 공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죠? 예. 네, 이게 좀 우리 주민들이 좀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사는 게 바빠가지고 다들 구독을 안 누르더라고. 마지막으로 저는 마을 미디어를 하는 사람으로서 문화도시가 되어서 이런 마을 미디어도 많은 시민이 접할 기회가 생겼으면 합니다. 올해 그 금오산 올라가는데 88체육관 옆에 구미 영상 미디어 센터 문을 엽니다. 알고 계셨죠? 예. 네. 처음에는 한 2, 3년 정도는 구미시가 직영에서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채용 공고도 났습니다. 문화도시 시민추진단 일원으로서 구미에 생기는 영상 미디어 센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떻게 운영되면 좋을까요? 오늘 출연으로 혹시 마을 미디어에 관한 생각이 든 게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구미의 영상 미디어 센터가 들어온다는 건 그 자체로 환영하고요. 그렇죠. 네. 되게 반가운 소식이고요. 네. 다만 이제 우려되기도 하면서 바라는 게 있다면은 구미에는 가만 둘러보면은 없는 게 거의 없어요. 있을 건 다 있어요. 있을 건 다 있다. 예. 문화예술회관도 있죠. 그리고 체육관도 있죠. 네. 뭐 운동장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그 모든 대부분의 시설들이 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왜 없다고 느끼고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아하, 그렇죠.
그 이유를 보면은요. 문화예술회관은요 평상시 거의 텅텅 비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시민분들이 가실 때는 이제 공연장 객석에만 앉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 안쪽에 가면 사무실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저희 박정희 체육관도 그렇고 그 시민운동장 거기에도 가면은 그 넓은 그 운동장 주변에 각 사무실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시민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개방이 안 돼 있어서요. 음흠. 구미에 뭐 기타 동호회나 색소폰 동호회 그리고 스포츠 동호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음흠. 그 동호회들이 모일 공간들을 못 찾았어. 필요로 해요. 어허. 그런 시설들이 있고 수요들도 많고 공급도 있어요. 네. 다만 공급이 개방적이지 않은 거죠 시민들한테. 음흠.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어차피 짓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미 지어지고 있으니 컨텐츠들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거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하.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그 부분입니다. 개방할 겁니다. 개방하고 근데 그쪽에 너무 몰려 있어요. 저는 그게 이쪽에 생겼으면 좋을 뻔했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가서 사용하게. 그쪽도 강 건너면 잔뜩 지어놨어. 뭐든지 거기 좋은 게 다 있어. 제1 사무실로 하시고 제2 사무실로 하시죠.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 미디어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구미 영상 미디어 센터가 시작되는 건 환영하고 그곳에 단순히 그냥 대여하거나 장소만 대여하거나 기기를 대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렇게 마을 공동체가 방송할 수 있는 구조들을 잘 만들어가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미시 문화도시 시민추진단 시민간사이신 전승조 씨와 수다방 꾸며봤습니다. 이전에는 신청곡을 틀어드렸는데 오늘은 직접 녹음 현장에서 듣는 라이브 노래 고맙습니다. 좋네요. 걱정 되게 많이 돼요. 네, 이게 우리 시스템만 좋으면 참 좋은데 다음엔 시스템을 좀 더 갖출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을 오늘 절실히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요 정도는 안 괜찮겠나 했는데 노래를 내보니까 이게 완전히 뭐 허접하네. 그냥 우리 또 좀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갖출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다음에는 노래할 때는 구미 영상 미디어 센터에 좀 빌려가지고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하면 좋겠다. 이런 느낌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수님 오늘 전승조 씨와 이야기 나눠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어땠어요? 일단 뭐 녹음이 어떻게 됐는지 뭐 장비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네. 저는 바로 옆에서 아. 그 목 떨림까지 느껴가면서 노래를 들어서 너무 좋았고요. 라이브가 역시 좋죠. 네네, 짱이에요. 스튜디오 안에서 보는 거 말고 이렇게 옆에서 마지막입니까 이게 이 기회가? 아니, 다음에 그거 한번 하지 뭐 우리 오픈 방송 하지 오픈 스튜디오 한번 하지 뭐. 이렇게 쫙 우리 저 회원들 다 와서 함께 떼창도 한번 하고. 좋아요. 떼창 좋아요. 좋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네방네 톡톡은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수다방 프로그램입니다. 포털이나 플랫폼 팟빵에서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는데요. 특별히 유튜브 채널 진평 숲속마을 이야기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그곳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승조 씨 애청자들에게 마지막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오늘 되게 즐거웠고요. 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거나 듣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을 빌어주고 싶지만 제가 좀 못돼요. 네. 못됐어서 네.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입에 발린 말로 다들 행복하세요 이 말을 잘 못해요. 아 그래요? 착한 마음 갖고 열심히 꿈을 향해서 노력하는 분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부디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마음 갖고 꿈꾸는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 괜찮네요, 그죠? 모두가 잘 사는 세상보다는 나쁜 사람은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잘 살면은요 나쁜 마음 가진 사람들이 자기도 잘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진평은 우리 마을 주민에게 모두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슴 뜨겁게 이웃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게스트에는 전승조, 고정 패널 은하수 최세연, 시그널 음악 김주형, 촬영에 손경민, 김혜주, 관객들에게 많은 관객들 인당 100명분 두 분과 계셨습니다. MC 김정락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